네, 안녕하세요. 이노그리드 권경민입니다. 오늘 저희 발표 내용은 기술적인 내용도 후반부에 많이 있지만 이제 AI 시대의 이제 미래를 어떻게 그려가고 또 이제 클라우드와 AI가 상생 진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AI 클라우드는 이제 단순한 기술 융합을 넘어서 AI가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서비스나 본질을 좀 바꾸고 있고 또 AI의 기술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의 주제는 AI for 클라우드, 클라우드 for AI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이제 현재 AI 이제 디지털 대전환으로 AI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이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술 기반으로 이제 디지털 혁신의 모든 산업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지능형 시스템으로 이제 기존의 한계를 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혁신 서비스가 창출이 되고 있고 이제 기존 단순 업무의 효율성을 떠나서 실시간 예측, 또 이제 개인 맞춤형 서비스, 또 무인 자동화 이런 부분들이 혁신적으로 산업군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네 가지 현재 산업에 대한 현재 반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제조업 쪽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부분에서 이제 AI 기반으로 이런 장비 설비에 대한 예측과 관리를 통해서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런 장비에 대한 예측 관리를 통해서 이런 가동률을 95% 이상 올리고 이런 불공정에 대한 장비에 대해서는 50% 이상 이하로 줄이는 이런 관리를 하고 있고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이제 AI 센서 융합 기술 적용을 통해서 세종시나 판교에서 이제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개별 차량의 문제를 좀 넘어서 도시 전체가 스마트 교통 체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의료 분야에서도 이제 AI 진단 보조 시스템을 통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환자에 대한 판단을 할 때 보조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개인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이런 폐암 관련된 CT 정확도가 95% 이상에 대한 정확도가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은 이제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정밀 의료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권에서도 지금 AI 기반으로 해서 위험 관리 고도화라든지 이런 개인화된 금융 서비스 제공을 이제 AI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AI와 클라우드에 대한 글로벌 이제 국내 시장 현황을 좀 보시면 글로벌은 벌써 이제 2025년에 713조 정도로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AI 클라우드 분야도 40.5%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이제 시장 규모는 좀 적지만 글로벌 성장률과 봤을 때 뒤처지지 않고 한 26.8%에 대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이런 AI 또 클라우드 또 AI 파스 분야에서도 계속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설명들을 많이 잘 해주셨는데 이런 MLOps 아니면 LLOps 관련된 이런 AI 파스 플랫폼에 대한 아직까지는 글로벌 벤더에 대한 서비스에 많이 종속되어 있고 국내에 대한 AI 관련된 모델이나 데이터 셋을 제공해주는 허브 같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국내에 좀 기술력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국내에서 지금 많이 시장이 커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기업에서는 이런 특히 중소기업이나 제조업에서는 이런 평균 AI 플랫폼을 도입하기 위해서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운영비 부분들에 대한 진입 장벽이 아직도 높은 상황이고 또 이런 기술 구조 부분에서도 이런 AI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한 이런 MLOps 단계에 대한 파이프라인 또 아까 말씀 주셨던 AI 에이전트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글로벌도 그렇고 국내에도 그렇고 기술적으로 도입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는 사실 0.1%의 국내 도입률을 좀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인력 부분하고도 많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AI 개발자들은 국내에 지금 현재 한 15,000명 정도 있다라고 통계가 되고 있고 실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인원들은 한 5,00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도 지금 현재 이제 클라우드 엔지니어나 AI 개발자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 계신데 사실 찾기도 좀 어렵지만 찾아도 사실 억대 연봉의 이런 개발자들을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사실 AI 플랫폼 도입이라든지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아니면 도입을 하는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AI 파스 플랫폼이 필요하고 또 AI 옵스 관점에 이런 클라우드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의 이제 공공 쪽의 사례를 좀 보시면 이제 국세청은 2023년도월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제 AI 기반으로 이런 상담 시스템을 좀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 상담에 대한 성공률이 25%에서 98%로 올라가고 또 이런 동시 상담이 가능한 응대가 1,250명까지 확장이 되면서 이런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예상 비용이 뭐 한 80억 규모가 AI 도입을 통해서 4억 수준으로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고 또 이런 한국과학기술평가연구원에서도 이런 GPT를 활용을 해서 AI 챗봇을 개발하고 이런 분석 보고서라든지 다양한 동향 분석 또 이런 멀티모달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제 수작업으로 수시간이 걸렸던 일들을 사람이 하던 일들을 조금 더 자동화하고 효율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 이제 경상북도의 이제 챗 경북을 통해서도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업무 시간을 좀 단축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검증된 지금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금융 산업에서도 지금 현재 AI와 AI 파스에 대한 도입 사례를 좀 확인을 해보면 글로벌 기업인 JP모건에서도 이런 AI 기반의 그 관리, 자산 관리에 대해서 도입을 통해서 이제 직원 대상으로 AI 활용, 뭐 사기, 탐지, 트레이딩이라든지 의사결정에 적용해서 비용 절감 효과를 봤었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뭐 신한은행, 뭐 NH, KB, 또 우리 하나은행, 또 카카오뱅크나 토스K뱅크에서도 사실 이런 AI 챗봇 서비스들은 사실 많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한국은행하고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에서도 올해 10월 이제 시범 예정인 이런 뉴로 클라우드 기반의 하이퍼 클라우드 AI 플랫폼 도입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점점 확대가 되고 있고 이제 앞서 설명 주신 것처럼 LLM 모델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셀프 호스티드라고 해서 이제 인터널하게 LLM 폐쇄망 환경에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 많이 아시는 오픈 AI나 클로드 같은 이제 익스터널 LLM을 혼합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이제 고객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AI 옵스 클라우드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이제 CSP 중에서 KT 클라우드는 이제 패스파인더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런 전력, 설비 경로를 이제 자동 분석하는 부분을 좀 이제 자동화를 진행을 했었고요. SK CNC도 이제 자체 솔루션이 MCMP 내에 이런 AI 핀옵스를 도입을 해서 사용자 패턴 분석을 통해서 평균 클라우드 자원을 활용을 해서 비용을 줄이는 절감 효과를 경험을 하였습니다. 또 이제 글로벌 구글 GCP에서도 이제 AI나 머신러닝 기반으로 이런 네트워크 장애라든지 이런 예측 탐지율 기반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 문제 해결하는 것까지 한 뭐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AI 파스 플랫폼이 이제 AI 플랫폼을 도입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필수 요소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조금 올해 작년부터 많이 이제 MLOps, LLMOps 다양한 이제 서비스들이 개발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좀 부족한 부분들은 많이 아시는 이런 플랫폼이 사실 국내에는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WS 세이지메이커 같은 이런 AI 서비스에 대한 개발을 인프라나 클라우드 다양한 이런 프레임워크들에 대해서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제공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많이 아시는 이제 요즘은 사실 모델을 개발하기보다는 모델을 관리하거나 사용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허깅 페이스와 같은 이제 사실 글로벌에서는 AI 모델이나 데이터셋들을 좀 쉽게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국내 산업에 맞는 이제 특화된 AI 모델이나 데이터셋을 사실 좀 활용을 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GPU로 많이 이제 AI 서비스나 모델 개발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요즘 NPU, TPU 이런 다양한 하드웨어 가속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하드웨어 가속기와 또 최적화된
이런 개발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들을 추천해 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AI 파스 플랫폼에서 제공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AI for 클라우드, 뭐 클라우드 for AI 중에서 이제 AI 파스 쪽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데이터 수집부터 해서 모델 배포, 뭐 성능 관리까지 전체 공정에 대한 워크플로우 관리가 AI 개발에 대한 뭐 정확도라든지 뭐 속도 이런 부분에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다양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뭐 종속성이라든지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적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파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는 한 5가지 정도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모델도 중요하지만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이런 데이터 레이크를 제공을 하고 비정형 데이터까지도 이런 표준화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 레이크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외부 마켓플레이스랑 연동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들을 제공을 해서 이런 AI 개발자분들이 플랫폼에 들어와서 손쉽게 모델을 다운로드 받고 또 배포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제공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다양한 이제 이런 개발 AI 개발 툴, 뭐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되고 이런 환경들이 뭐 이제 가상 서버라든지 컨테이너 환경에서 제공이 돼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주피터 노트나 뭐 파이토치 같은 다양한 개발 환경 도구들을 손쉽게 바로 쓸 수가 있어야 되고 네 번째로는 이런 GPU, NPU, TPU에 대한 하드웨어 가속기를 최적화해서 제공을 하고 위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레임워크에 맞는 가속기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제공이 돼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국내 퍼블릭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뭐 유연하게 동작할 수 있는 네이티브 환경이 지원이 돼야 합니다. 네, 전체 저희 이제 AI 파스의 좀 아키텍처를 보시면 하단에는 이제 글로벌 CSP라든지 국내 CSP 또 이런 프라이빗 환경에서 지원이 가능한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구축을 하고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다양한 이제 하드웨어 가속기들 또 이제 국내 NPU 하드웨어 가속기까지도 지원이 돼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위로 올려서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AI 허브, 뭐 허깅페이스와 같은 외부 인터페이스 연결을 통하고 또 이제 다양한 개발 도구를 통해서 상단에 보이시는 이런 AI 모델 쪽, 뭐 MLOps나 LLMOps 쪽 관련된 이런 워크플로우를 관리할 수 있는 뭐 데이터 수집부터 해서 배포나 모니터링, 또 다시 학습을 해서 최적 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제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세부 항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 영역은 이제 애니클라우드를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이제 CSP 사들이 있고 뭐 글로벌도 많이 있고 또 이제 자체적으로 온프레임으로 프라이빗하게 구축하시는 고객들도 있기 때문에 하단에 보이시는 어느 애니클라우드 영역에서도 이런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GPU 노드에 대한 뭐 아키텍처 또는 GPU 잡 스케줄링이라든지 또 이런 쿠버네티스 환경에 대한 뭐 클러스터 자동 구축 또 이런 GPU 모니터링이나 서비스에 대한 연동이나 이런 통합 인증 부분들을 표준화해서 제공을 하여 뭐 다양한 어떤 이제 애니클라우드 위에서도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애니클라우드의 조금 더 세부 내용인데요. 이제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애니클라우드 위에서 이런 다양한 하드웨어 가속기를 지원을 하고 또 동일한 이런 프레임워크들을 다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밑에 하단에 어떤 클라우드와 어떤 프레임워크를 쓰는지 몰라도 개발자들은 비용적인 부분들, 뭐 운영적인 부분들만 고려해서 플랫폼에서 바로 이런 개발이나 아니면 서비스 배포, 모니터링, 최적화 이런 부분들을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가능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데이터 수집부터 해서 전처리, 또 이제 뭐 모델 학습, 또 배포, 또 이제 성능 모니터링에 대한 일련의 과정이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데이터 레퍼지토리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파이프라인을 설정하고 모델 학습, 그리고 이제 모델 평가한 데이터를 또 모델 리파지토리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다시 데이터 전처리나 모델 추론, 또 실시간으로 추론 결과를 적용해서 다시 모델을 재학습하는 부분이고요. 또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젠킨스나 뭐 다양한 뭐 긴넷, 뭐 CI/CD 이런 툴들을 통해서 배포 자동화까지 제공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예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제 MLOps를 조금 타겟으로 해서 AI 파스 환경에서 이런 MLOps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작년에 좀 이제 내부적으로도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근데 사실 너무 빠르게 시장이 변화하고 있어서 올해는 사실 MLOps 영역보다는 LLMOps, 뭐 GenAIOps 쪽으로 좀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델을 이제 국내에서 뭐 개발하는 이제 기업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빠르게 모델을 가져와서 다양한 산업군에 최적으로 쓸 수 있는지, 또는 이런 모델을 가져와서 조금 더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는 이제 MLOps보다는 LLMOps를 타겟으로 지원하는 AI 파스 플랫폼으로 좀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외부 AI 모델을 가져와서 뭐 사전 학습을 하실 수도 있고, 이런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API 게이트웨이나 통합 인증, 또 연동 처리기, 뭐 이런 데이터 관리 등이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모델, 뭐 데이터셋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파이프라인을 UI UX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인터페이스까지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제공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AI 옵스 영역입니다. 이제 AI 파스는 이제 AI 개발을 위한 이런 클라우드나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제공을 한다고 하면, 두 번째로는 이런 AI를 그럼 클라우드 운영하고 계시는 운영자나 사용자, 아니면 이제 클라우드 뭐 MSP나 CSP 벤더들은 어떻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아까 설명 주신 것처럼 뭐 AI 에이전트나 레그 뭐 이런 부분들, 뭐 LLM 모델이나 AI 엔진들을 통해서 이런 클라우드에 대한 운영 관리를 좀 더 자동화하고 효율화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AI 옵스는 크게 또 네 가지 좀 주요 기능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첫 번째로는 저희는 일단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좀 제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이런 수집된 모니터링이나 로그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예측을 하고 사전에 사용자에게 알람을 주고, 또 이런 알람을 준 부분들을 이런 AI 에이전트들이 다양한 AI 툴들과 연동이 되어 있어서 장애에 대해서 자동으로 복구하거나 셀프 힐링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동화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사이트를 제공이 돼야 되고요. 이런 인사이트를 요즘 뭐 옵저버빌리티라고도 많이 하는데, 이런 로그부터 어떤 서버에서 장애가 났을 때 뭐 스토리지나 네트워크, 뭐 다양한 인프라 자원까지도 이런 드릴다운 형태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이런 인사이트가 제공이 돼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클라우드를 운영을 하시는 이제 사실 운영 부서나 아니면 뭐 데브옵스 팀, SRE 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많겠지만, 사실 이런 클라우드 운영을 하는 부분에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면 또 어렵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손쉽게 효율화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또 아니면 AI가 많은 이제 조치나 권장 사항을 제공을 하고 또 이렇게 자동화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클라우드 운영 관리를 위한 이런 AI 어시스턴트 아키텍처이고요. 하단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이제 애니 클라우드 위에서 가상 서버나 물리 자원들 또는 이제 컨테이너 자원들을 관리를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은 이제 클라우드 기업들에서 들은 이런 모니터링 기능들이 아마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또 이런 인프라에 대한 관리나 대응 노하우들, 이런 아마 널리지 베이스들이 있을 거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옵저버빌리티로 제공이 되고 해서 이런 AI 클라우드 운영 기술이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이시는 부분은 이제 AI 인텔리전스 쪽하고, 또 이제 모델 부분에서도
클라우드 관리를 특화한 이런 클라우드 전용 모델, 또 아니면 기존의 오픈 소스 모델들을 조금 튜닝을 해서 AI 모델 최적화를 진행할 수 있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에이전트 기반으로 해서 오케스트레이션을 하거나 LLM, 코어 인텔리전스 기능을 제공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UIX를 통해서 자연어 처리를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라든지 멀티모달 통합 모듈을 제공하거나 실시간으로 인터랙션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적용된 UI/UX 인터페이스가 제공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데이터 수집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클라우드에서 다양한 이제 데이터들이 수집이 될 텐데 이런 수집된 데이터를 메시지, 스트림 처리하고 또 이제 이벤트 기반으로 처리해서 이런 데이터에 대한 품질 관리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원천 데이터라든지 학습 데이터 또는 이런 로그와 관련된 서비스 로그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분류해서 이런 통합 데이터에 저장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이제 모니터링 부분에서 인사이트로 제공을 하고 있고, 오른쪽에 이런 수집되어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어시스턴트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물리 인프라 아니면 가상에 대한 자원들 또 이런 API 인터페이스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일단은 3개 정도 자동화가 일단은 먼저 선행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인프라와 관련된 연동 관리 부분들 자동으로 생성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의 연동 관리 부분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책, 각 기업마다의 이런 룰이나 정책 기반으로 해서 자원을 제어하거나 자동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 세 번째로는 이런 장애를 감지하고 이상 징후에 대한 감지, 그리고 장애에 대한 알람, 그 다음에는 셀프 힐링 같은 자율 대응까지 제공을 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운영 정책에 대한 재조정을 한다든지 최적화도 가능하고, 두 번째로는 이런 자원의 활용을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에 대한 비용적인 부분들도 현재는 비용에 대해서 최적화해주는 코스트 매니지먼트의 관점에 이런 기능들이 많이 있지만, AI가 접목이 되면서 좀 더 워크로드 관리를 통해서 좀 더 비용 최적화를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자율 대응 시스템을 통해서 조금 더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에이전트 부분에 대한 좀 아키텍처이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사용자는 UI/UX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에이전트 쪽으로 호출을 리퀘스트를 날릴 수가 있고요. 왼쪽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클라우드 관리 관련된 모니터링 부분에 대한 이런 API 툴들을 연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API 콜 툴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근에는 MCP라고 하는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이런 표준화된 프로토콜이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MCP 프로토콜을 통해서 실제 API 자체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API를 컨트롤할 수도 있고, 오픈 소스들에 대한 이런 툴도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에이전트 기반으로 오케스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플래닝하고 밸리데이션하고 리즈닝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지식이나 맥락 기반의 추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프롬프트를 통해서도 제공이 가능하고, 또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LLM 기반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LLM 모델을 가지고 이런 구축을 하실 수도 있고, 외부의 LLM을 활용하실 수도 있는 이런 하이브리드 형태로 제공이 가능하고요. 또 이런 쿼리 어널리저를 제공을 함으로써 LLM 모델이 어떤 API를 콜을 할 건지에 대한 자체적인 판단을 통해서 외부 API라든지 자체 펑션들을 콜을 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레그 기반의 널리지 베이스를 통해서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서 계속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환각 할루시네이션을 줄일 수도 있고,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환경에 맞게끔 이런 에이전트가 동작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시스턴트 이런
UI UX를 제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대시보드 형태로 인사이트를 일단 제공을 하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뭐 하단에 이런 리커멘데이션을 통해서 자동화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권장이나 이런 추천 사항을 보고 실행을 하실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런 챗봇 형태를 통해서 뭐 AI 어시스턴트, 뭐 AI 비서라고 불리는데 이런 챗봇 형태로 대화형으로 운영자가 운영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그냥 질의응답만 하는 부분을 떠나서 이런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런 API 콜을 가지고 이런 자동화 해주는 영역까지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서버를 재기동해주는 부분까지도 이런 챗봇 형태로 가능하고 운영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실제 최근에 이제 저희 그룹사인 이테크 시스템하고 뭐 시스코 그리고 업스테이지의 솔라 LLM 모델을 가지고 이런 패키지 형태로 협업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런 고성능의 HPC 인프라는 시스코 장비를 활용을 했고 뭐 이런 NDFC나 NDI 또 뭐 스플렁커 같은 모니터링 툴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CMP를 제공하면서 이런 모니터링을 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모델은 일단은 업스테이지의 솔라 모델을 통해서 조금 더 클라우드 이런 운영 관리에 특화된 모델로 조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위에 또 저희 파스 환경인 파스 플랫폼을 제공을 해서 또 MLOps 뭐 환경을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형태의 패키지 형태로 협업 모델을 지금 런칭을 했고 네. 협업 모델은 저희가 아키텍처로는 이런 일단은 시스코 인프라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하드웨어 가속기를 활용을 했고 또 이런 이아스나 파스 환경을 가지고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뭐 서비스 설계부터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또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장점을 최대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파스 환경 또 MLOps 환경 또 이런 LLM 모델을 활용을 해서 이런 통합 풀 패키지 AI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이 현재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이제 정리를 하면 사실 AI 기술은 이제 많이 대중화가 되고 있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산업군에 벌써 이제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술 혁신이라든지 생태계 확장, 또 이런 가치 창출이나 또 국내의 이제 기업이나 뭐 기관 또는 이제 국가가 같이 이런 AI 파스 생태계를 만들어서 좀 글로벌로 진출이 돼야 되는 진출을 해서 이런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AI와 파스는 뭐 아니면 AI와 클라우드는 이제 필연적으로 결합돼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제 클라우드를 벌써 이제 도입하고 사용하고 있으신 고객분들도 이런 자동화가 되어 있는 지능형 클라우드가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AI 개발 전문 인력이 아니어도 누구나 AI 개발을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런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에서도 쉽게 운영 관리가 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오픈 소스 프로젝트들을 좀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클라우드나 AI가 발전하고 있지만 저희 뭐 국내에서도 이런 기술 발전이 되려면 사실 이런 오픈 소스에 대한 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활용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AI 파스라는 국제 과제를 주관으로 좀 수행도 하고 있고 또 다양한 이제 기관들하고 이런 공개 소프트웨어 과제를 GitHub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 또 이게 기업들이 이런 협업할 수 있는 문화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노그리드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노그리드는 이제 클라우드 기업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AI 클라우디버스 에코시스템이라고 해서 뭐 AI와 클라우드 관련된 서비스나 솔루션, 뭐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뭐 컨설팅, 뭐 매니지먼트나 최근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 관리
부분까지 해서 AI 클라우드 생태계에 조금 이바지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여기 앞에서 지금 부스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와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